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내일부터 시작해 일요일인 25일까지 실시됩니다. 각 지역 공관들은 투표소 설치 등 막바지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짜 통합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면서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서울에서 노인과 청년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는 한편 이준석 후보에게 거듭 단일화도 제안했습니다. 토네이도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자폭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을 주제로 한 정신건강 세미나가 주말 이틀 동안 남가주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의료기관과 비영리 단체들도 함께 한인들의 정신건강 치료 지원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투표소가 설치될 각 지역 공관들은 오늘 투표소 설치 등 막바지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LA 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투표장에서는 본격적인 장비 점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출마 후보 안내 책자에 대한 점검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는데 이 인쇄물에는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재외선거관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기호 6번 후보가 지난 18일부로 사퇴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가 사퇴 후보에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표소 외부에서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투표소 내부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소 방문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중에서 하나만 지참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외에 비자 또는 영주권 증명서 중에서 별도로 하나를 더 지참을 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마련된 투표함은 참관인 입회하에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봉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5시에는 봉인 해제 후 기표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보관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LA 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재외투표소는 내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 각 지역에 마련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 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LA 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시험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내일 아침 8시부터 투표가 시작된다며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부터 서울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진짜 통합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면서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서부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이념이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거듭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정책을 정하는데 그게 빨간 정책이면 어떻고 파란 정책이면 어떻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옥 의원이 유세에 나섰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하 전 대표는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뺄셈 정치를 하지 않고 덧셈 정치를 하는 후보 누굽니까? 이 후보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빅텐트라며 외연 확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보십시오. 이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이 계속되며 유세 현장에는 이동식 방탄 유리막도 등장했습니다. 세대별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빈곤율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세가 약한 고령층에 호소했고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많은 조언 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시고 젊음의 거리 홍대를 찾아 청년 유권자들도 만났습니다. 젊은 문화의 본산 아닙니까? 문화강국 대한민국 우리가 반드시. 오늘은 경기 서북부 지역을 찾아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지지단체 중 일부가 자기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떠나겠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서울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노인과 청년 표심을 동시에 공략했는데 이준석 후보에게 거듭 단일화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서울 야간 유세.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GTX 사업 등을 강조하며 깨끗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 그들이 바라는 좋은 직장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군 가산점 도입과 대학생 장학금 확대,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 바로 청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찾아서는 취약계층 기초연금 인상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등 노인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최 약자동행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정책 방향을 함께 가게.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특사단을 만나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보수 후보로서의 행보를 보여준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쪽방촌을 찾아 사회적 약자와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토네이도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미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큐에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8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켄터키, 캔자스, 미주리, 인디애나,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에서 심각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항공 영상에는 붕괴된 주택들과 쓰러진 송전탑 등 토네이도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참혹한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켄터키주에서는 최소 19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소방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토네이도가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 굉음을 냈다며 두려웠던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도 5명이 숨지는 등 최소 7명이 폭풍 피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16일 오후
이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고 실제 약 8분간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풍속이 시속 100마일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뇌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부러진 나무가 자동차를 덮치는 등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자폭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발생했으며 25세 용의자 가이 에드워드 바루크스가 유일한 사망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주말로 난임 클리닉이 운영되지 않아 병원 직원이나 환자는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병원의 시험관 아기 시술 연구실과 배아 보관 시설 등도 별도 장소에서 운영돼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 테러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 장소가 난임 클리닉이며 용의자가 평소 출산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반출생주의 신념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을 하나의 독단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LA 카운티에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잠시 후 뉴욕 증시 관련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했는데도 뉴욕 증시는 무덤덤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출발은 약세였지만 장중 낙폭을 좁힌 뒤 상승 반전해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2%, S&P 500 지수는 0.09%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강보 합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정부 부채가 재정적자 누적으로 급격히 증가해온 가운데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정부 예산의 유연성이 제한될 것이란 점을 강등 배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정규장 개장 전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고 무디스의 강등 이전 금리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이코노미스트는 무디스의 강등 조치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은 무디스 발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근의 벅스 카운티 번화가 도로 한복판에서 한인 남성이 차량을 몰고 질주하며 광란의 총격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델라웨어 벨리 뉴스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의 벅스 카운티 어퍼 사우샘프턴 타운십에서 한인 김모 씨가 주행 중 차량 안에서 총을 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2시 46분 이 지역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목격자들은 흰색 수바루 아웃백 차량 안에서 남성이 총을 발사하며 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로어 사우샘프턴 타운십 경찰과의 공조 수사 끝에 해당 차량을 스트리트 로드와 버슬턴 파이크 교차로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인 김모 씨를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차량에 혼자 있었으며 체포 당시 실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다수의 탄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현재 범죄 도구 소지, 무모한 위협 행위 등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치매와 우울증을 주제로 한 정신건강 세미나가 주말 이틀 동안 남가주에서 열렸습니다. 정신건강국과 병원, 상담센터 등 정부 의료기관과 비영리 단체들도 함께 한인들의 정신건강 치료 지원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민 생활. 제한적이고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은 노인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똑같은 활동만 계속하면서 다른 어떤 새로운 거에 오픈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 계속 써는 뇌 세포들만 계속 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되게 밸런스를 잃은 치우치는 그런 뇌를 만들게 되고. 치매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다는 것이 장원철 박사의 설명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노력에 대한 성취와 만족감은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몸에 이로운 뇌 분비 물질을 만들어내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짜증, 분노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장 박사는 생각의 차이가 유전적 체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가 일시적으로 변형을 일으켜서 좋고 나쁜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부에서는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가 우울증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눈물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서 참가자들과 편안하고 격이 없는 대화도 나눴습니다. 근데 속이 편안해요. 아, 우시고 나면? 그러면 그게 지금 편안해. 나한테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마음이 편안해. 그럼 자주 우셔야겠네요. 아니, 진짜로. 눈을 막 꽉 참으시는 분들 계시죠? 남들 앞에서 나 눈물 보이면 안 돼. 자존심 상하는 거야. 바로 막 참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무슨 아주 불행할까 봐 사람들이 아는 거 싫어. 나는 그러니까 안 울 거야. 이러시는 분들. 그럼 그 눈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나한테로 들어가요. 그럼 그게 독소예요. 이번 세미나는 한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유스타 파운데이션 주최로 열렸습니다. 나눔은 전파다라는 모토로 2014년부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한인 정서지지 상담 전화 서비스인 웜라인도 개통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유스캠프도 준비 중입니다. 털어놓고 또 정보를 얻고 그 방법을 찾으실 때 건강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웜라인을 꼭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자기 어려움 털어놓으시고 또 실제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좋은 리소스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웜라인 사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미나 저희가 계속 지원할 거고요. 행사는 토요일 LA 한인타운, 일요일 포모나에서 2차례 열렸으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서울 메디칼 그룹, 시더 사이나이 병원과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교 한인상담센터 등 여러 의료기관과 비영리단체들도 참여해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행사장에 마련된 행복사진 부스에서는 찾아온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했고, 참석자들을 위한 다과와 경품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방광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수술은 UCLA 니마 나시리 박사와 USC 인더비르 길 박사가 이달 초 함께 집도했습니다. 환자는 희귀 방광암을 앓아 방광 기능을 대부분 상실한 41세 남성 오스카 라라인자르였습니다. 라라인자르는 신장 질환으로 인공투석에 의존해온 데다 방광 절제술을 받아 방광 용량이 보통 사람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방광과 신장을 동시에 이식했고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버틴 라라인자르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소변을 정상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 4명의 환자에게 추가로 이식 수술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식 거부 반응이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길 박사는 극심한 골반통과 재발성 감염에 고통받는 수천 명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꿈의 실현이라며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문이 환자들에게 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보복성 음란물과 AI 이용 합성 사진, 음란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크 잇 다운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시된 노골적이고 허구적인 이미지의 유포, 끔찍한 사진 촬영, 동의 없이 게시한 사진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최초의 연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이크잇다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리벤지 포르노와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기술 플랫폼들이 해당 컨텐츠를 48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해 7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랜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쯤 벤슨 애비뉴와 16번가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사고는 BMW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해 정상적인 신호에서 주행하던 쉐보레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쉐보레 차량은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BMW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별도의 음주운전 체포 영장까지 발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중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탑승자 7명은 모두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중상으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프바인 지역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도 잇따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9분쯤 컨 카운티 지역 그레이프바인에서 지진이 보고됐습니다. 규모는 3.8로 지진 발생 이후 규모 2.5 지진이 2차례 잇따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4마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LA와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초반에 하락세를 떨쳐내고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가장 탄탄히 오른 다우존스가 3일 연속, 그리고 S&P 500이 6일 연속 강세를 연결시켰는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뒤처진 내스닥은 딱히 올랐다기보다 간발의 차이로 약세를 모면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킨 상태에서 개장 초 5%대를 찍고 18개월 최고치로 치솟은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투자 심리 역시 우려와 달리 빠르게 진정되며 사자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개장 초까지만 해도 위태로웠던 매그니피센트 7 중 5개는 막판에 강세로 돌아섰지만 내스닥은 개장 내내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세 압박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매수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 6주간 5주를 폭등한주로 마무리했던 상승 모멘텀이 아직 건재함을 암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